그래서 우선은 요 교재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2시간인데 첫 시간에 시작은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한 그 이론 설명을 할 겁니다. 이론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될 거예요. 30분 정도 강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연습할 거를 제가 드리거든요. 연습할 거를 좀 알려드리면 그걸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셔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한 분씩 이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서부터 해가지고서 조금씩 봐드려가지고 한 번씩 봐드려가지고 두 번째 시간까지는 마지막 분까지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씩은 그러니까 한 강의에 한 번씩은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척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스케줄링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진행이 이제 기타 스킬이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장 보면은 많이 보셨죠? 우선은 기타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기타 안 가져오신 분이 기타 안 가져오신 우선은 기타는 한 분만 우선은 그러면 기타는 거의 다 가져오셨고 기타 자기가 가지고 온 기타가 어떤 기타인지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타는 구조나 이런 거 보면 가장 크게 딱 나누면 일렉 기타라 그래서 전기 쪽으로 꽂아서 하는 일렉 기타가 있어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를 전원을 뽑으면 사실 소리가 이렇게 스트링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로 꼽아가지고 앰프를 통해 가지고서 소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거를 일렉 기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렉 기타로 첫 번째는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이라는 게 어쿠스틱 기타를 뭐 보통 통기타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통기타라는 거는 클래식 기타도 통기타예요. 왜냐하면 통을 통해서 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통기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기타라고 하면 클래식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 어쿠스틱 기타예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클래식 기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줄이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면 쇠줄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보면 다 쇠줄이에요. 쇠줄인데 클래식 기타는 나이롱 줄이래 가지고 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덜 아프고 그다음에 소리가 좀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면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거 뜯는 거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되게 좀 이렇게 잔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렉 기타,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오신 거는 다 어쿠스틱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의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많이 부르는데 가장 크게는 이 기타를 처음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서 클래식 기타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클래식 기타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가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세 줄이라는 거를 하면 소리가 더 경쾌하고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게 드레드넛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게 통이 좀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다 드레드넛 형식의 어쿠스틱 기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요게 OM 방식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그에서 OM형 방식인데 요게 이제 허리가 좀 더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는 드레드넛보다는 조금 더 작으면서 소리가 좀 더 경쾌해요. 얘는 좀 이렇게 저음이 되게 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레드넛이 가장 일반적인 그 어쿠스틱 기타고 그거에 조금씩 이제 변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한테도 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좀 들고 다니기도 편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OM이라는 게 OM 기타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 드레드넛 기타구나, 저거는 OM 기타구나, 요 정도만 딱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손이 파져 있는 부분 이쪽에.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딱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손 잡는 데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렇죠? 저게 왜 저렇게 됐냐면 요 운지를 하다 보면은 여기 하이키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요 하이키로 올라왔었을 때 얘를 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파놓는 거예요. 파놓는 거예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걸 컷어웨이라고 합니다. 컷어웨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책에 보면은 컷어웨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타를 딱 보면은 그러죠. 저거는 컷어웨이, 그 다음에 드레드넛, OM, 이런 그러면 기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왜 차를 좋아하면은 지나다니는 차 이렇게 보면 뒷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차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타를 점점 이제 좋아하게 되면 딱 보면은 저건 어떤 기타고 무슨 기타고 그렇구나 막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숙해지는 거, 기타와 친해지는 거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랑 같이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지 연습을 하게 되고 손을 더 잡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타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에 대해서 이제 종류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기타의 구조, 실질적으로 이제 기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타가 왜 소리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타 이게 이제 줄이잖아요. 줄인데 이 줄이 요 끝에부터 요때 끝에까지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끝에부터 이걸 어떤 줄이든 사실 보면 땅 튕기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의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서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줄을 튕기면 그 소리가 나요. 그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은 딱 정중앙에 보면 정중앙을 딱 치면 정중앙을 보면 여기 정중앙에 보면은 여기 기타 보통 보면은 위에 점 2개가 있어요. 땡땡 하고서 그게 정중앙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땡땡 2개 대부분 다 있으시죠? 그죠? 없으시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돌려보실래요? 이쪽 보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지판에 보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찍혀져 있죠. 거기가 정가운데입니다. 기타의 정중앙. 그렇죠. 거기가 정중앙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다 찾으셨죠? 기타의 정중앙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 기타의 정중앙을 왜 알아야 되냐면 기타를 여기를 시작을 하는 이쪽 부분하고 이 정중앙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하고 소리가 배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을 땅 튕겼었을 때 정중앙에서 다시 그거를 튕기게 되면은 이게 한 옥탑 이게 정배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음에 가장 같은 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음을 따졌었을 때 정중앙에 이쪽을 쳤었을 때 이 음과 이 음의 정배수가 되는 음이 나는 거예요. 옥타브를 완전히 높여가지고 옥타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간 소리가 우선은 같은 음이다. 같은 음. 만약에 도인데 도레미파솔라시 토 하면은 도에 도하고 토 이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이런 거를 아시는 게,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뭔가를 하면은 여기서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보시면 그죠?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둘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타 지판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서 이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고 그거를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천천히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우선은 원론적인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타 현이 어떻게 되고 이걸 가지고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제 기타의 줄에 대한 이제 이게 이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이게 그냥 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타를 뭔가를 이렇게 쳤었을 때 코드라고 하거든요. 코드는 화음이거든요. 그 음을 쌓아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그냥 일반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래를 쭉 부르면은 그거를 층을 쌓아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잖아, 화음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코드도 이렇게 여러 음을 쌓아가지고 그 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음을 만들 때 기타 자체가 그 화음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음을 만들까? 근데 이게 미라레 솔시미라는 거를 만들면 가장 편하고 귀에 듣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 조율이라고 하고요. 미라레 솔시미라는 걸로 이렇게 맞춘 거를 기본 조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기본 조율을 변칙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은 미라레 솔시미로 해요. 근데 미라레 솔시미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미하고 라가 5도 차이예요. 5도 차이. 5도 차이가 이건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도라는 차이는 도하고 도는 1도. 그러니까 같은 음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아시죠? 그 7음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거는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이루미가 있을래나?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도하고 도 같은 도를 그 1도라고 하고요. 도하고 레하고를 2도라고 하고, 도레 미가 가면은 미까지 가면은 도레 미기 때문에 3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음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몇 도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타는 여기에 미 라하가 5도 차이로 되어 있어요. 5도 차이. 근데 이 5도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화성학이나 이런 거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부드럽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게 편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5도인 거예요. 5도 차이. 그러니까 도하고 솔인 거죠. 도레미파 솔이니까, 그죠? 도레미파 도면은 만약에 도면 솔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 그래서 C 하면 자면은 G를 잡으면은 이게 되게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C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바로 C에서 이게 5도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처럼 기타는 다 5도 차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그 미라레 솔 시, 근데 솔만 4도예요. 4도는 뭐냐면 그 약간 긴장을 주는, 텐션을 주는 게 4도예요. 그래서 도에서 파거든요. 도에서 도레 미 파잖아요. 그래서 C키를 보면 이렇게 약간 긴장이 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4도. 그래서 기타는 보면은 각각의 5도 차이로 되어 있고요. 네네. 우리 저기 간사님, 박정화 간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무학교회에 저기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간사님이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게 5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만 그 4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 미, 라, 레, 솔하고 시는 솔라 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하게 되면은 또 사도가 되고,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위로 보면 도레미파 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5도가 되고 뒤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 4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왜냐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잖아요. 8개잖아요. 8개. 8개면 5를 위로 올라가면은 밑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4가 되는 거고 위로는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 4가 되면 또 아래로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5도권으로 계속 이동을 많이 해요. 기타가. 그 기본적인 거를 아시면 나중에 이제 뭐 작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해서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아무렇게나 뭐 한다 그래도 그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그 5도권이라는 그 권 안에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요나 이런 데 보면 그 5도권에서 벗어나서 약간 그 텐션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냐면 5도는 또 5도를 또 다른 거로 쓸 수가 있어요. 5도를 3도로 쓸 수 있고 6도 같은 경우는 뭐 1도로 쓸 수 있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대리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바꿔서 쓸 수 있고 그걸 또 변칙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요나 이런 걸 만들 때 아이유나 이런 그 작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변칙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화성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다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은 5도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5도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기타의 하나하나가 된다. 죄송한데요. 네. 혹시 여기 수업 끝나시고 회원분들 식당에서 식사하실까요? 그냥 다 귀가하실까요? 네, 보통은 그냥 귀가하시는데, 네네, 왜요? 식사는? 네, 이제 그 외부인 식사가 안 돼서 혹시 문화생들께서 식사하시게 되면 회원증하고 같이 협업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시면 드리고요. 시간에 식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보통 저희는 안 했죠. 12시에 끝나셔서 못 하시죠? 그럼 이거 감사하게 드릴 테니까요. 같이 내셔서 그냥 보관하시면 아, 되니까 이건- 회원이랑 같이 내시면 이게 회원증이랑 그냥 이렇게. 저희 문화생들이다라는 그냥 표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차해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5도권 중요하죠.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미, 라, 레, 솔, 시, 미. 그거 꼭 써놓으세요. 여기 제가 또 기본 튜닝 밑에다가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기본 튜닝이라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 그 제 책에 있죠. 미, 라, 레, 솔, 시, 미.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그 미라레 솔시미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오늘 그 다른 거는 그렇구나, 그냥 기타가 저렇게 있고 종류가 저렇고 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미라레 솔시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가 미파솔 라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파솔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4도권으로 또 미라레 솔시미니까 그 각각의 그런 것들이 4도, 5도로 다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또 알고 있으셔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기타에 이제 그 아까 보면 컷어웨이 말씀드렸잖아요. 컷어웨이 쪽도 그렇고 기타 이렇게 딱 잡을 때 보면은 이쪽이 목이죠. 넥이라고 하고요. 넥이고 헤드라 그래가지고 헤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동이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브릿지예요. 요걸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요걸 브릿지라고 하고 여기
이 천들을 잡아주는 요 부분이 새들이라고 하거든요. 새들. 예.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사람들이 새들하고 여기 그 너트하고 위에 있는 게 너트고요. 여기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새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자꾸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트 쪽이 이상해요. 그러면 너트? 너트가 오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브릿지가 다리거든요. 그럼 여기 브릿지 위에 새들이 있다. 브릿지 위에 새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브릿지 위에 새들이 있다라 그래서 요것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이거 브릿지에 새들이 있다. 그래서 브릿지하고 새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울림통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기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아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헤더 부분에 보면은 이게 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당기거나 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율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죠? 시계 방향은 풀어진다. 소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소리가 텐션이 올라가면서 높은 소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절을 해가지고서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는데 미랄의 솔시미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랄의 솔시미를 맞춰요. 근데 그 라음이라는 게 정확히 우리가 그 절대음감인 사람들은 딱 하면 그건 라다라고 해가지고서 바로 알거든요. 근데 절대음감이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기를 보통 써요. 조율기. 그 조율기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조율기. 그래서 조율기를 꽂아서 해보시면 그 조율기를 보여드리면 조율기를 다 가지고 조율기를 꼭 있으신 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정확한 음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뽑으면 저는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처음에 음면 가능하면 5번째 줄로 처음을 맞춰요. 왜냐면 그 피아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라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음을 대충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아니 우선 조율부터 조율 미랄의 솔시미만 먼저 맞추고 미랄의 솔시미 그냥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랄의 솔시미인 거예요. 이게 미고요. 이게 라, 레, 솔, 시, 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조율이 제일 어렵죠. 사실 조율이 제일 어려워요. 조율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율기 없죠. 있어요? 다 맞춰가지고 왔어요? 다 맞춰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의젓하고. 혹시 미랄의 솔심이 다 못 맞추시는 분들은 못 맞추시죠? 그러면은 미랄의 솔심 한 번씩 다 받으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렇게 이론 강의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제가 다 잡아 드릴게요.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우선은 미랄의 솔시미를 다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거. 이게 이제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튜닝, 조율, 튜닝. 네.
그렇죠. 그 앱에 보면은 있어요. 그냥 기타 튜닝 딱 치면은 뭐 여러 앱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해도 요즘에는 워낙에 휴대폰이 잘 돼 있어서 휴대폰에 그 스피커 그 마이크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바로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를 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게 이제 기본 튜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뭐냐면 보통 지금 미라레 솔시미를 하는 거는 기본 튜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기타에서 가장 그냥 중심이 되는 음을 가지고서 한 튜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 기타 칠 때 손이 아파요. 손가락이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약간 떼겨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를 G키로 바꿉니다. G키. 그러니까 얘를 한 키를 낮추는 거예요. 한 키를 낮춰서 전부 다 한 키를 낮춰서 조율을 하게 되면 손이 되게 편해요. 손도 편하고, 첫 번째는 여기는 써놨나? 네. 저기 보면은 제가 교재에 써놨나요? 그 맨 밑에 이 편하게 연주, 뭐 두 번째 편하게 노래 써놨죠. 이게 뭐냐면 이 프렛, 그러니까 미를 프렛 두 개죠. 사실은 프렛 하나가 아니라 프렛 두 개입니다. 프렛 두 개로 바꿔주세요. 이 프렛이 아니라 이 프렛하고 샵은 아시죠? 프렛은 반음 내리는 거고 샵은 반음 올리는 건데, 프렛 혹시 모르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기 보면은 편하게라고 하는데 바로 위에 보면은 이 B라고 되어 있잖아. 이 B를 B 두 개 하나를 더, B가 프렛입니다. 그 B를 지워버려요. 아니요, B를 하나를 더. 쌍B. 예, 쌍B. 예, E B B가 되는 겁니다. E B B.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카포를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만약에 꽂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딱 꽂으면 그러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튜닝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카포가 보이다. 그렇죠. 그래서 카포를 써서 하게 되면은 프렛 두 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기 초보자분들이나 이렇게 손이 좀 아프시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 잡으실 때 손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 한음을, 그러니까 프렛 두 개 한음을 낮춰가지고서 튜닝을 하시면 돼요. 그 튜닝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그때 이게 라였잖아요. 라인데 얘를 라가 A가 아니라 G가 되는 거죠. 솔이 되는 거죠. 얘를 솔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한 음씩을 다 낮추는 건데 제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요런 튜닝기를 쓰면 좋거든요.
이런 튜닝기는 얘는 보면은 그 프렛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프렛을 그러니까 저음으로 해가지고서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네, 네 맞아요. 아, 예, 프렛이 하나가 생기고 한 번 누르면 하나가 생기고 두 번 누르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개를 눌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조율을 하면 미라레 솔시미를 맞추면 그러면 이제 한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봐서는 그 기타를 계속 이제 하시고 치고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율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튜닝을 할 때 그냥 그 튜닝기 아니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처음에 얘를 튀겼을 때 솔을 맞추고요. 다섯 번째 줄을 가지고 G 솔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율을 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솔을 맞췄잖아요. 처음 곡 가지고서 솔을 맞췄으면 요 다섯 번째 있는 거를 누르고 나서 얘를 누르면 같은 음이 나와야 돼요. 밑에 음이랑. 그래서 그죠? 우선은 조율 튜닝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거에 여기 다섯 번째를 누르고 하면은 두 번째 음이랑 똑같은 음이 나와야 돼요. 바로 아래 거. 네, 바로 아래 음이. 똑같은 음이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돌릴 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음을 높이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수주를 이게 반대 방향이 낮추고. 시계 반대 방향이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이 높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나음만 맞춘 다음에 이게 G를 처음에 맞추고 다섯 번째 음을 G음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아래 똑같이 만들고 그런데 아까 제가 반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만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기 반음 아래이기 때문에 얘입니다. 예. 비하고 파하고 반응을. 예. 네? 네,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아마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그 미하고 미파하고 반음이고 시도하고는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라 그래서 두 칸씩이고요. 미파하고 시도만 반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튜닝을 오늘은 이제 튜닝하고 미라레 솔시미 외우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전반적인 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요거는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이따가 그 한 분씩 봐드릴 때 정확히 이제 어떻게 잡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튜닝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기타에 튜닝만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튜닝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다 치실 수 있으세요. 튜닝만. 왜냐면 자기가 자기 기타를 가지고 튜닝을 해놓으면 소리가 좋거든요. 이렇게 쳐보면 소리가 좋거든요. 튜닝이 되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 튜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튜닝. 자기가 튜닝을 하는 거.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팅. 기타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차피 편을 튀기고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편한 기타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의 기타는 이렇게 막 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현과 여기 프렛이라고 하거든요. 프렛하고 현하고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잡거나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좀 손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 보면은 제가 기타 세팅이라고 써놓은 거에 보면은 스트링과의 높이가 뭐 3m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제일 표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링의 높이를 3mm 정도로 해가지고 요걸 좀 낮춰가지고서 해줘야지만 되고요. 그래야 치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건 아까 제가 그 브릿지 위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브릿지 위에 새들. 그 새들을 깎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거를 빼서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낮춰주잖아요. 그렇죠. 요걸 줄을 다 풀었을 때 새들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들을 빼가지고 얘를 갈아요. 갈거나 그래가지고 좀 낮게 만들어요. 그럼 쭉쭉쭉쭉 하면은 갈아지면 점점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하고 이 줄하고의 그 높이가 점점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줄 조절을 근데 초보자들이 그거 새들 하고 또 그 줄도 갈아야 또 원위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한 번만 해보면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기계도 많이 다루시고 공작 기계도 많이 다루시고 하니까 이제 막 다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를 잘 안 하셨으니까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옆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러시면 되죠. 홈 파는 거 뭐 연마제 같은 걸로 이렇게 홈 파는 거요? 홈 팔라면 줄 아니 새들 그 사이 새 낮추려면 그 네. 그거 가릴 때는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한 거는 사포 있잖아. 사포. 네, 두꺼운 사포. 사포는 이거 철물점이나 아니면 요즘에 다이소 엄청. 페파. 예, 페파. 그러니까 사포 그거 이제 페파라고 그러는데 다이소 가니까 그 1,000원이면 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서 아주 두꺼운 거부터 얇은 것까지 쫙 다 있더라고요. 1,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번 하면은 다 갈립니다. 두꺼운 거 제일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새들을 가를 때 예. 너트는 안 가려도 되는 거예요. 어디요? 너트요? 너트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더라고요. 예, 왜냐면 너트는 상단에서 그걸 갈아주니까 세게 쳤었을 때 이게 그 마찰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트 쪽은 유지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들을 사포질을 하면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새들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위에 새들을 항상 선생님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 있잖아요. 네네네. 울림통이 없는데 잘 소리가 크게 해서 이거는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고 얘는 사실 일렉 기타라고 보셔야지 돼요. 일렉 기타. 그러니까 왜냐면 정기적으로 해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소리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안에 내장에 앰프가 있어요. 예. 앰프가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선생님 하나 방문하겠는데요. 네. 오늘 오시는 우리 동료들이 네. 1번하고 6번이 계음이 미라솔심이 할 때 미라레 솔심이. 1번 줄하고 6번 줄이 똑같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라레 솔시 미잖아요. 미로 시작을 했잖아요. 끝날 때 미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한 옥타브 위인 거죠. 두 개가 처음과 끝에가. 네. 미라레 솔시 미. 예. 그래서 그 스트링 높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줄은 이제 빨리 가르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치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그 엘릭서라든가 뭐 이런 그 기타 줄은 녹이 안 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줄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치거나 막 이러면 막 녹이 슬고 막 그래가지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갈고 그랬는데 그 엘릭서나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좋은 줄들이 많이 나와서 줄이 있어요. 네? 브랜드 줄이 있어요. 줄도. 예. 엘릭스가.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예, 예. 마틴 것도 있고요. 마틴 줄도 있고, 엘릭서도 있고, 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싸게. 아니요. 인터넷 좀 찾아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그런 줄을 하면은 그 녹이 잘 안. 예, 예, 예. 녹도 잘 안 쓸고. 그래서 그 뭐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냥 쓰시고. 엘릭서. 엘릭스요. 엘릭서. EL 예, 엘릭서라고 하시면 돼요. 엘릭서. 저는 이제 네. 엘릭서 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래 치시기는. 또 이렇게 잡을 때 손도 좀 덜 아픈 뭐 그런 줄도 있고. 네, 손가락이 안 아픈 거는 그 줄의 두께가 있습니다. 줄의 두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12로 시작하는 12mm짜리를 쓰시거든요. 근데 손이 좀 안 아프려면 10mm짜리를 쓰셔야 돼요. 10mm. 10mm. 예. 그 보통 보면은 그 줄 사는데 보면은 12라인이 있고 11이 있고 11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이 있어요. 예. 근데 좀 손이 좀 안 아프게 좀 더 하려면은 10mm짜리 10. 예, 10. 어쿠스틱 기타 딱 해보면은 12, 11,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사셔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얇으면 소리가 잘 좀 이렇게 안 들어. 아무래도 소리가 이제 좀 작죠. 예, 예. 10이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좀 그래도 예, 풍성한 소리가 나는데 얇으면 얇을수록 소리가 좀 약해집니다. 네. 보통 평균은 저 왼쪽 11을 12. 예. 12가 기본입니다. 예. 12. 근데 12보다 두꺼운 거는 잘 안 써요. 손이 너무 아파서. 예. 13도 있는데 13은 잘 안 씁니다. 예. 그리고 기타 세팅에 또 중요한 게 줄 교체까지 했죠.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여기 프렛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라인을 살짝 옆으로 해보면 요 밑에 그 프렛이 있어요. 프렛. 요 밑에 눌렀을 때 소리가 나게 해주는 부분이 요걸 프렛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프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렛이 많이 이렇게 치다 보면 여기가 달아요. 프렛이. 그래서 프렛이 이렇게 움푹 너무 파이거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이제 제대로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꺼놔야 돼요. 끄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방송 장비도 켜놓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또 이상한데요? 괜찮아요. 들려요. 다 들려요? 네.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움푹파이거나 이러면 소리가 찢어지거나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옆으로 해서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렛이라는 거 얘도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프렛 요것도 빼가지고서 프렛을 교체. 그래서 예 프렛도 갑니다. 프렛도 요것도 빠질 수가 있고요. 이걸 빼고 새로운 거로 넣고 다시 그거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프렛도 너무 달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좀 확인은 계속 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시면.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이따가 이렇게 쭉 한 번씩 다 봐드릴 때 그것도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은 뭐냐면 이 그 줄이 상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타의 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음이 여기에 있는 음이 중간에 이 음하고 소리가 틀릴 수 있어요. 도음이 제가 봤죠? 여기 보면은 도가 어디냐면 이쪽 그 1번 여기 밑에서부터 1번 줄인데 1번, 2번 줄인데 2번 줄에 여기 첫 번째가 얘가 도예요. 얘가 도인데 그럼 여기가 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중간에 여기도 또 도잖아요. 이렇게 그죠? 중간에 여기가 또 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도의 음하고 얘의 도음이 옥타브는 틀리지만 음은 똑같아야 돼요. 도음이라는 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기타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토네이션까지 맞추면 이제 기타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튜닝은 매일 해야 돼요. 튜닝이요? 튜닝은 항상 기타는 튜닝과의 싸움이라고 항상 하거든요. 기타가 좋으면 좋을수록 왜 기타가 좋은 기타들이 왜 좋냐면요. 질질이 원목이. 그렇죠. 원목이라 가지고 소리가 좋은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상판은 뭐 해가지고서 뭐 그렇죠. 예, 원목으로 쓰고 그래서 예, 솔리드 뭐 그 얘기 하잖아요. 뭐 탑 솔리드 뭐 그다음에 뭐 합판까지 나가면은 탑백 솔리드 그다음에 올 솔리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싼 기타는 뭐 합판 기타 뭐 여기 중국에서 나오는 기타들이 뭐 되게 3만 원짜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판 기타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재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보다도 얘 줄감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한번 딱 고정을 해서 딱 잡아주면 얘들이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튜닝을 한번 해놓으면 이게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기타들이 다 그래서 좋은 기타라고 합니다. 네. 저도 왜 마틴 기타를 몇 번 사보고 막 했다가 그냥 저는 그냥 이게 그 일렉 쪽으로 해서 약간 이게 두 가지를 어쿠스틱과 이제 두 개가 막 조화가 돼가지고 함께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처분했고 그냥 저는 이제 저기 손인식 형제님이 가지고 계신 기타하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클래식 기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기타 세팅까지 끝났고요. 아까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호칭 문제는 그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는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편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론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따가 제가 돌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기타를 혹시 기타를 가져오시거나 치신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장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토요일 밤. 근데 이 토요일 밤에가 이제 F키가 들어가거든요. F키.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를 아까 보면 이제 화음을 C키, F키 이렇게 했는데 C키, F키 한데 이 F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F키를 어떻게 잡냐면 C키는 이렇게 또 예. 그러게요.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지. 역시 이건 제가 있는데. 이거랑 그런가?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C하고 F키가 있는데요. C는 이렇게 잡는다고 하고 하는데 F키 때문에 항상 그러거든요. F가. 근데 F를 발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다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F키. 그 코드를 제가 맨 뒤에다가 뒀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코드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뭐냐면 미랄의 솔시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미랄의 솔시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화음을 만드는 거죠. 키를 만들어주는 거죠. C 키, D 키 이렇게 해서 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 그 맨 뒤에 보면은 그 C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맨 위에 보면 교재 맨 위에 보면은 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번, 1프렛, 2프렛, 3프렛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손이 놓여져 있는 그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그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드의 첫 번째 장, 맨 앞에 코드, C 코드. 그래서 C 코드. 코드, F 코드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F 코드가 있는데 F 코드를 그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F 코드를 줄여놨잖아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F 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림에 있는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 하나만 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F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F가 되게 간단해요. 봐요. C, F 이렇게 C, F, C, F. 요것만 계속 연습을 계속 하세요. C, F, C, F, C, F. 책에 있는 저기 그 코드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거대로 요거 잡으시면 되니까, 그죠? C, F. 네. 하나. 그렇죠. C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우리 김명숙 자매님. 네. 그렇죠. C. 그렇게. 그 그림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F는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 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좀 아프긴 하죠. 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냥 한 번에 그 천리길을 갈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약간 좀 불협화음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CF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조율이 좀 그 조율을 한 음씩 지금 저기 김영수 자매님은 안 돼 있기도 하고 줄을 한 음을 낮춰가지고서 조율을 해놓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편하게 잡으면서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C하고 F. 그래서 코드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수업에 진행을 할 건데, 잘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거는 이렇게 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수많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기타에 대한 기초를 배웠으니까 이것만 연습하세요. C하고 F. C, F. 안녕하세요. C, F.
우리 김은상 형제님. 네. F, C, F. 오늘은 요거만 계속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진짜 그 토요일 밤에 대해서 코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C 코드, F 코드, C 코드, F 그 G7 하면은 이 맨 뒤쪽에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요 손 모양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계속 찾고 막 이러면 힘드니까 그냥 긴 머리, 짧은 치마만 하세요. 긴 머리, 짧은 치마, 긴 머리, 짧은 치마 이거만. 그것도 손으로 여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다운만. 네, 다운만. 현재는 다운만. 예. C하고 F.